보시고 계시는 이 노는 해방되기 전에 이 바다입니다. 간도령산 대관령 동쪽 제일 남쪽 보성면에서 지금은 갈 수 없는 저 이부 홍천에 있는 총석전까지가 간동팔경입니다. 시인 묵객들도 절벽을 찾으면서 보성면을 찾아와서 시를 쓰신 시인 묵객들은 대부분이 시를 쓸 때는 신선선장이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주 평범한 백사장이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저것이 뭐야? 지금 없어요. 그 끝에 오른쪽 보니 끝에 옆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오른쪽에 누구누구 지명, 대 누구누구 이 글자에 맞는 정자 장소를 찾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너무 아기자기하고 좋아요. 왜냐면 그냥 맞춰서 다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그림 그림이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 쭉 벌려있는 산들이 겹겹이 꾸불꾸불 내려왔다. 물질을 보고 이제 눈꽃 한 가지 딱 그릴 거예요. 하늘은 다 느끼는 거예요. 육하면 바다 밖은 하늘이니 이제는 이제 아빠. 직서루의 가장 큰 생명은요, 자연스러움입니다. 여러분들이 2층으로 오시면서도 사다리나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오셨어요. 올라올 때는 몰랐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한 반전입니다. 기둥의 길이도 각자 다릅니다. 아래층으로 데려가 보시면은 정말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주변의 어떤 형태를 건드리지 않고 주변을 그대로 살려두고 있어요. 이 관동팔경의 으뜸 가는 누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동팔경은 저기 고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평해 월성전까지 끝을 두고 있는 누각과 정자를 일컫는 곳인데, 삼척 죽서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은 바다를 끝으로 두고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광활한 맛은 있는데, 죽서루는 약간 내륙으로 들어와서 오십천이라는 강을 끼고 있으면서 강 위, 낭떠러지 위에 만들어진 정말 자연과 하나 되는 아주 우수한 건축물이고요. 올라오시면은 가장 먼저 느낌이 진짜 주변에 아름답다. 저기 앞에 있는데 수학에 나는 해안정 있잖아요. 사실은 예전부터 이 관동팔경을 혼자서라도 뭐 걸어서 답사를 한다든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꿈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갖고, 사실 지난 차시하고 이번 차시하면서는 가슴이 너무 벅차서 이 선비들이 예전에 이 즐겼던 이런 흥취를 우리 현대인들도 좀 이렇게 멋지게 이 흥취를 어떻게 잘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학 이러면 우리가 참 어렵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길2회 인문학이라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등록을 해서 참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학문적으로 풀어가는 인문학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답사를 하면서 보여지는 것은 좀 더 다른, 또 우리가 답사를 나와서 함께 했을 때는 정말 시 속에 남겨진 옛 선인들의 풍류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우리들 주부들이나 혹은 우리들한테 좀 더 많은 그 접근성을 가지고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런 시간에는 청간정, 낙산사, 경포대 이렇게 이제 탐방을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축서루, 망향정, 일송정 이렇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그 예습 및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동 8경 8곳을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아, 이거 한번 해보시죠. 홍천의 총석정부터. 제가 어디 지명을 말하면 그 지명에 해당되는 걸 말하면 되겠습니다. 홍천의 총석정, 고성의 3.1포, 같이 하시니 좋겠네요. 네. 고성의 3.1포, 간성의 청간정, 양양의 강릉, 삼척, 울진, 망향정, 평해의 월성정, 네, 이렇게 이제 8곳입니다. 그 8곳 중에 이번에 이제 그 축서루와 월송정, 망향정 이렇게 세 곳을 둘러볼 텐데요. 오늘은 송강정철의 관동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관동별곡에 나와 있는 그 오늘 탐방할 곳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웃고 지나가는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웃고 지나갈 때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아세요? 뭐죠? Beautiful, B-E-A-U-T-I-F-Ul이래야 beautiful, 아름다운이잖아요. 그런데 T가 없어요. 제가 이 단어의 뜻을 포털 사이트에 찾았더니만 이 여인이 떴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우리 인문학을 그러니까 인문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으니까 아름답게 한번 저 단어의 뜻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뭐가 없죠? 티 없는 아름다움. 예, 근데 좀 자연스럽게 해야죠. 어떻게요? 티 없이 아름다움. 티 없는 보다 티 없이 아름다움 좋겠죠? 티 없이 아름다움. 티 없이 아름다움을 쳤더니만 이런 여인이 왔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 관동 8경 남쪽 지방에 있는 동해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방에 있는 축서루, 망향정, 월송정을 살펴볼 텐데요. 송강정철의 관동별곡 그 내용 속에요. 가만히 읽어보면 송강정철이 직접 가보지 않은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북쪽 지역에서도 직접 가보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갔다 온 곳이에요. 청간정입니다. 청간정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관동별곡 내용 속에 청간정이 언급돼요. 그런데 오늘 다녀올 곳 중에는요, 아예 언급되지 않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어딜까요? 월성정입니다. 월성정은 사실은 관동별곡 속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는 송군을 배우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월성정에다 표현해놨지만 실제는 그걸 이제 자의적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것이지 실제 송강정철은 망향정에서 끝이에요. 망향정에서 달맞이하면서 선정의 포업을 밝히는 게 끝입니다. 오늘 축서루와 망향정과 관련된 관동 8경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내용은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먼저 작자인 송강정철을 살펴보겠습니다. 송강정철은 조선 중기의 시인이고 문신인데요. 이 송강정철은 내임금이 이제 재임 중일 때 살았어요. 내임금의 통치하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장 높은 벼슬에 올랐던 게 선조 때 좌의정까지 올랐습니다. 공부하는 능력이고 이런 건 보시고요. 여기서요, 아버지가 권영구 판관 정유칙입니다. 또 이 송강정철은 사남 3년대 이 정유침의 두 딸이 궁궐에 들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한 딸은 인종의 후궁으로 들었고요. 또 하나의 딸은 대군의 부인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송강정철은 명문가의 출신으로 궁궐 출입이 자유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실제
그 명종임금이 어렸을 때 동종 시절에 이 송강정철이 친구였어요. 친구였던 거죠. 그런데 송강정철이 10살 됐을 때 불사사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철의 가문은 풍비박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매형도 죽고 또 그 형도 너무 많이 맞아서 고문을 당한 거죠. 맞아서 귀환을 가다가 죽고 또 아버지는 아주 황복지방으로 불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살 나이에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으로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어요. 그런 송강정철이 그 15살 때 5년 만에 그 아버지가 유별에게서 풀려났거든요. 이 정유침은 유별에게서 풀려난 이후에 그 모든 관직에 대한 생각을 다 버리고 선친의 묘소가 있는 전라도 청평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송강정철까지 따라 내려간 것이죠. 거기서 27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창평 이웃에 있는 순천에 자기 형이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 집안이 막 풍부했으니까 숨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형을 찾아서 가다가 그 김윤재 제가 기록을 해봤는데 그 사촌 김윤재가 환벽당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살았거든요. 그 김윤재는 나중 목사를 지낸 분인데 관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환벽당을 짓고 후진을 양성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환벽당에서 김윤재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자기 그 환벽당 앞에 있는 조대의 내물에서 용이 승천을 꿈을 꿨어요. 그래서 깨가지고 그 조대에 가봤더니만 소년이 몸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송강정철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그 기골이 장대하고 또 총명하게 생겨서 서로 이야기 나눠봤더니만 지금 이제 형을 만나고 승천을 하는 길이다. 그래서 가지 말고 내 밑에 있어라. 그래서 송강정철이 바로 그 사촌 김윤재를 만났기 때문에 인생 행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송강정철은 그 김윤재 휘하에서 바로 그 무림들과 교우하면서 그때 이제 면함정 송승 선생님도 그때 이제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27살 때 문과 별시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 창평에 가서 27살 장원급제를 할 때까지 그 김윤재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성공한 거죠. 그 문과에 급제했을 때 명종임금이 임금이 됐습니다. 어렸을 시절 그 수법 친구를 그 여러 가지 풍파를 겪어서 문과에 장원급제한 송강정철을 명종임금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벼슬이 선조임금 때는 좌의정까지 올라갔는데 직언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강파에 들여서 귀양 갔다가 돌아오고 귀양 갔다가 돌아오고 이러면서 그 삶을 방황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작품은요, 송강가사 이선본에 실려 있습니다. 사설지조 장진주사, 목세, 꽃나무 가지것도 산목포 목세, 일종의 번주가죠. 번주가 형태의 사설시조, 또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면서 지었던 훈민가 신육수를 포함해서 시조 88수가 전해지고요. 가사 작품이 4편이 전해져요. 성산별곡. 이 성산은 바로 창평입니다. 그 26살 때 문과 장원급제를 하기 전 김윤재의 그 문화에 있을 때 지은 그 성산별곡이라는 가사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동별곡, 그리고 강원도 관찰사를 마치고 다시 또 응가하면서 지낼 때 지은 사민곡, 송민곡, 그렇게 이제 1편의 가사 작품이죠. 761편의 한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강정철은 그 조선 전기 전체를 통틀어서 윤선도와 함께 그 가사 시조 문학의 대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관동별곡은요, 그 주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동지방의 절경과 풍류, 이렇게 이제 생각해볼 수 있어요. 이 관동지방의 절경을 살펴보고 자기의 감흥을 위한 그런 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바로 이 지은 연대는요, 선조 13년, 그 작자가 45세입니다.
그 밑바탕에 들어오는 사상은 유교의 추운 사상과 고교의 신선 사상이 열려 있고요. 이 관동결국에 대해서 훗날 서포 김만중이 서포만피라는 평론집에서 평가하기를 동방의 이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소라는 것은 중국 초나라의 불원이 지은 이별가거든요. 아주 명문장입니다. 그 불원이 지은 이소부에 비견할 만한 작품이다. 그래서 좌해 진문정 지차 3편이었습니다. 좌해라는 말은 우리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진짜 문장이 단지 이 세 편밖에 없다. 그게 바로 관동결국, 사미고, 송민국이다. 이렇게 이제 절찬을 했습니다. 관동결국은요, 그 구성이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이제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그 가서 작품들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사 부분에서는 전라도 참평당에서 지금 응가하고 지내고 있었죠. 사실은 귀양 가는 거예요. 귀양 갔는데 옛날에 이제 귀양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주 큰 죄를 지어서 유배되는 경우가 있고, 부처라해서 뭐 어디 좀 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관직을 버리고 가 있는 게 이제 부처가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사시는 이 동해에 남구만 선생님이 부처 되었었죠. 귀양이라고보다는 이제 부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도 창평상에서 선조 임금의 부름을 받고 강원도 관찰사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양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원주로 부임을 해야 되죠. 양주, 여주, 원주가 이제 강원도의 감영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감영에 부임을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초도순시예요. 내가 요새 말로 썼어요. 초도순시를 하는데 춘천으로 해서 철원으로 해서 해양으로 이제 한 바퀴 도신 거예요.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금강산, 내금강과 외금강, 해금강, 금강산을 둘러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니 관동 8경 전체를 둘러본 다음에 그 가문을 본사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결사 부분은 관동 8경 중에 하나인 망향정에서 내가 강원도 관찰사로서의 소임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목민관으로서의 그 자세를 밝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동결국 적설한 부분인데요. 옛글은 읽을 때 몇 가지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관동결국이 1580년이니까 16세기 후반이거든요. 한글이 이제 15세기 중반에 창제했잖아요. 1443년. 그래서 15세기 한글 표기법하고, 물론 그때는 이제 국민정음제를 했죠. 한글 표기법하고 바로 이제 이 관동결국이 지어진 16세기 표기법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쉽게 인문학이 쉬워야 됩니다. 인문학이 고사되는 이유가 밥 먹고 살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있지만 인문학을 자꾸 어렵게 접근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아주 쉽게 같이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줄을 보면요. 여기 이제 삼척 죽서로예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주관 규셔루 오십천 나리는 물이,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표기하는 표기법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죠. 이제 그 차이점의 변천은 내가 따로 이제 정리해 왔어요.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그 한글이 처음 창제됐을 때에는 받침 규정이 종성, 받침이죠. 받침은 부용, 다시 쓴다. 초성. 초성에 썼던 자음을 다시 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자음이 다 받침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용해보니까 8개면 가히 족하다. 그래서 팔종성 가족 용인했습니다. 8개면 가히 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내보니까 8개 중에 희긋하고 시옷은 시옷 단어로 통일해도 되겠다. 그래서 칠종성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후 성종 이후에는 다 이제 칠종성법으로 써요. 받침이 7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쓰이지 않아요. 있는데 쓰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표기 방법이 현재는 분철이에요. 분철. 바로 높다는 말을 쓰면 높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현재의 표기법이고요. 15세기 표기법은 연철입니다. 바로 연음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높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 표기법으로 오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혼철이 있었어요. 받침에도 쓰고 다시 뒷말을 초성에다 쓰고, 그래서 높은 높은 그렇게 썼단 말이죠.
이런 표기법의 변천이 있었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순모음화라는 게 또 있습니다. 둥글다는 말이죠. 손, 입술 순자예요. 입술이 둥글게 되는 모음이 우지요. 우하면 입술이 둥글어지잖아요. 이걸 우설 모음 또는 원순 모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는 중설 모음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다 원순 모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모두 그렇게 바뀐 게 아니고 수능, 미음, 비읍, 피읍 아래 는 현대국어로 우로 다 바뀌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본문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치음, 시옷, 지읒, 치읒. 이게 이제 치음입니다. 이 소리. 치음 아래에 있는 이런 이중 모음들은 현대국어로 오면서 다 단모음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단모음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부계음악. 설단 파열음이라는 것은 혀 끝에서 터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티귿과 티귿은 이 모음을 만나면 지읒과 치읒으로 변해요. 이게 이제 부계음하거든요. 이런 법칙이 적용되었다는 걸 알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여기 보면요. 진주관 바로 나왔죠? 주. 치음 아래에 있는 이 이중모음은 다 단모음으로 바뀌니까 진주관이죠. 진주관. 듀. 자, 디귿에 듀하는 유는 이 우니까 이 모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읒으로 바뀐 부계음화가 됐죠. 그러니까 듀 했는데 다시 단모음화가 되니까 죽. 쉽죠? 자, 그래서 진주관 죽서로 50천 나인위. 여기에 아래아가 있습니다. 아래아. 이 아래아는요, 고음문에 아래아가 나오면 다 아로 발음하면 됩니다. 아. 근데 아가 있는데 왜 또 썼느냐? 이걸 이제 아를 표기하기 위해 쓴 게 아니고요. 의와 아를 구분해 쓰기 위해서. 양성모음 안에서는 아래아를 쓰고, 음성모음 안에서는 을을 쓰는 그 모음조화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 만든 글자예요. 이 글자는 17세기 이후에는 글자 모양만 남아있었으나 음가를 상실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처음 만들 때 아리아의 모양을 없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주관은 관리들이 머무는 숙소입니다. 강릉에 임명관이 있고 삼척에 진주관이 있는 거예요. 쉽게 읽으면 됩니다. 진주관 죽서로 50천 흘러내리는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그 진주관 앞에 죽서로 앞에 그러는 그 50천 물이 태백산이 그 아름다운 그림자,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서 동해로 간다 이런 말이죠. 동해로 가더니 차라리 그렇게 동해로 가지 말고 한강의 목명에 다이거죠. 이 목명은 남산이라는 뜻입니다. 남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한강의 목명에 닿게 하고 싶다. 한강의 목명, 한강의 남산에 가면 누가 살고 있죠? 한양에? 임금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광정철이 이 삼척 죽설에 와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임금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진주관 죽서로 50천 나린 물이 흘러내리는 물이 태백산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통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임금이 계신 한강으로 불렀으면 좋겠구나. 왕정이 위반하고, 왕정은 이제 관리의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초도순시 중이잖아요. 그래서 왕정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 풍경, 아름다운 이 경치가 못 슬미니, 슬미는 실증이 난다는 말인데 못 슬미니까 실증나지 않는다. 내가 더 보고 싶다는 거죠. 더 보고 싶은데 지금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정이 위반해요. 왕정이 위반한데 내가 더 보고 싶지만 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극한 획회도 하도할사. 하다라는 말은 보호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많다는 뜻입니다. 보호에서 하 밑에, 히읗 밑에 아래아를 찍은 하다라고 쓰면 오늘날의 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많다는 뜻이니까 극한 획포가 많기도 많구나. 근데 생각이 참 많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객수도 둘 데가 없구나. 내가 이제 고향 집을 떠나 있으니까 객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사를 띄워내와 선사는 이거 다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죠. 선사는 신선이 타는 뗏목이에요. 선사를 띄워내어 북두칠성 견우성, 북두성 견우성 두로 향할까? 서를 찾으러 하늘에 머물까? 그러니까 난 정말 이 아름다운 경치를 더 보고 싶은데 내가 돌아가야 하는 일이 바빠요. 그래서 차라리 신선처럼 내가
속세로 나가지 말고 다시 이렇게 이런 곳에나 가서 살까 이런 자기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선의는 그 사선이에요. 우리가 앞에 관동불 앞부분을 그 당시에 읽진 않았지만 3.1포 말할 때 그 사선이 3.1포에 와서 사흘 머물고 영남도 남석행 이렇게 이제 단선은 완연하되 사선은 어디 갔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선은 바로 영남, 남남, 술랑, 안산이거든요. 그걸 외우려면 쉽게 외우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조영남, 술안조. 영남, 남남, 술랑, 안산. 외우기 쉽죠? 사선이 누구냐? 조영남, 술안주다. 영남, 남남, 술랑, 안산.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걸 가르쳐 주면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모든 걸 외울 때 이제 첫 자만 외우려고 했어요. 중학교 2학년 음악 시간에 슈베르트 작곡 숭어를 처음 배웠어요. 이 학생이 기발하게 외우는 법을 생각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숭어, 같은 자음으로 시작되는 고리로 슈베르트 숭어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중간고사가 왔어요. 답은 바로 슈베르트 쓰고 숭어 쓰면 돼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바로 썼죠. 베토벤 붕어. 그다음에 이 학생은 너무 쉬운 거야. 생각나는 작곡가는 베토벤이야. 그러니까 바로 답이 뭐죠? 붕어. 답안지를 내려고 하는 순간에 아니야. 내가 잘못 쓴 것 같아. 모차르트의 레이닝. 그러니까 한 절절씩만 잘못 외워놓으면 안 돼요. 하여튼 사선을 찾으라니 단연에 머물고 있는가? 단연은 고성 안에 있는 이제 그 동굴인데요. 바로 그 화랑도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 죽서의 내용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망향입니다. 천근을 못 내봐. 하늘천 토리 근자니까 하늘 끝이죠. 저 하늘 끝이 어딘가? 거기를 보려고 이제 망향정에 올라갔어요. 못 봤기 때문에. 망향정에 올라가서 오른 말에는 오르니 이런 뜻입니다. 망향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서진 거. 여러분 휴대폰을 완전히 그 음을 죽여야 됩니다. 이 방송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탁이요. 음을 죽여주세요.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서진 거. 가뜩 노한 고래 니라서 놀래간대. 불머니 분건이 어지러이 오는디고.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가. 그래서 병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뜩 성난 고래를 누가 놀래게 했기에 저렇게 물 뿜고 불고 뿜고 하면서 어지러이 보느냐. 지금 고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송강정철이 고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파도 치는 모습을 보면서 고래가 물을 뿜는 것을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망향정에서 고래를 본 건 아니에요. 망향정에 가면 고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물을 뿜는 것처럼 그렇게 그 파도 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산을 걷거내어 은으로 된 산을 깎아서 그 은가루를 육합에 나리는 것. 육합은 동서남북 상하니까 온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 은가루를 온 세상에 풀어날리는 것 같고 5월 장천에 지금이잖아요. 지금 5월 하늘에 백설이 무슨 말인가? 이게 다 이제 그 물보라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파도 치는 모습을 미화법을 써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 치는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가 망향전에 가서 볼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해안 침식이 돼서 그 옛날처럼 그렇게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대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망향정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이제 꿈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나눠드린 교재도 이 앞에다 제가 월성정 이렇게 붙였어요. 그거는 이제 구색 맞추기 위해서 붙인 거지 절대 월성정에 간 거 아닙니다. 구색 맞추기 위해서 붙인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망향정에서 이렇게 이제 그 파도를 봤는데요.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적은 것 밤이 들어 풍랑이 저하거늘 어느새 밤이 되어 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거늘 부상지척의 명호를 기다리니 부상은 해가 뜨는 곳을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해가 뜨는 곳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부상이라 했다는
전설도 있고요. 해가 뜨는 곳을 부상이라 한다고 하기도 해요. 이 공공성자잖아요. 부상의 상대어는 함지입니다. 함지. 해가 지는 곳은 함지. 심청제로 나와요. 심청제 총리가 인당수에 이제 가서 빠져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거든요. 뜨는 해를 부상이 붙들어내고 싶다. 그런 표현이 거기 있습니다. 지척은 가까운 거리예요. 해가 뜨는 곳의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이제 망향정이잖아요. 해가 뜨는 곳 거기서 명호를 기다리니 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서방천장이 변한 것은 장으로 이루면 됐죠. 자, 이제 했던 거예요. 서방천장이 변한다 숨는 거야. 상스러운 기운이니까 바로 이제 달빛이죠. 달빛이 비치다가 구름이 삭가리니까 변한 듯 숨는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 이제 달맞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망향정에서. 주렴을 고쳐 걷고, 이건 이제 구슬을 끼워서 만든 발이죠. 주렴을 다시 걷고, 성도를 다시 쓸며, 계명성 돋도록 고쳐 앉아 바라보니, 계명성은 새별입니다. 새벽별이 돋을 때까지 앉아서 달 구경을 한 거예요. 아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낮에 파도 구경을 다 하고, 저녁에 보고, 새벽에 계명성 돋도록 앉아 있었겠어요. 그건 지금 과장된 표현이겠죠. 원래 풍류객들은 술 한잔 먹으면 과장을 많이 해요. 여기 지금 성당정결도 아마 여기서 술을 한 잔 안 먹었을 수가 없어요. 풍경에. 술을 한 잔 먹고 자기 스스로가 약간 맛이 가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계명성 돋도록 고쳐 앉아 바라보니 백년화 한 가지를 위라서 보내신 거. 백년화는 흰 연꽃이잖아요. 흰 연꽃 한 가지를 누가 나에게 보냈는가? 이게 달빛이죠. 달빛이 이제 쫙 비치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년화 한 가지를 위라서 보내신 거. 이 교훈, 이게 이제 현대어로 보면 뭐죠? 조언이죠. 조언인데 고어에도요 지읒한 조타가 있었어요. 교타, 조타가 있는데 교타는 오늘날 좋다고, 조타는 오늘날의 깨끗하다, 깨끗하다. 명사 좁은 물에, 깨끗한 물에, 이런 말입니다. 지읒이 있으면 좋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깨끗하다예요. 이렇게 좋은 세계 남에게 다 보여주고 싶구나. 내가 지금 강원도 관철사잖아요. 그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경치, 바로 이 달이 뜨는 그 모습이 백년화 한 가지가 나에게 오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 풍경이에요. 이 풍경을 내가 강원도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다. 관찰서로서의 그 애민정신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술 한잔 먹습니다. 유화주 가득 부어 달가려 물온마이. 유화주는 그 신선들이 먹는 술입니다. 그 유화주를 한 잔 가득 부어서 들고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선은 귀니러니 아메나 만나보아 옛기별 묻자하니 선산동해에 갈 길이 뭐도 벌써. 달에게 묻는 말이 영웅은 어디 갔느냐? 여기서 영웅은 이제 200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200이 이런 시를 지었거든요. 200을 생각하면서 이 태백은 어디 갔느냐? 죽었죠. 사선은 귀니러니, 바로 사선 아까 얘기했죠. 조영남이 술안주라고 했죠. 그 사선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아무나 만나서 옛날에 그 소식을 묻자 하니 선산동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선산동에 삼신산이 있다는 동네인데 하여튼 그냥 갈 길이, 내가 아주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 송강정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면 남들이 웃을까봐 내가 꿈에 한 거야. 꿈을 이제 꿈을 빌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근을 베어 누워 풋잠을 얽었더니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선잠이 잠깐 들었어요. 물론 소나무 뿌리는 아니고 정자에서 이제 졸았겠죠. 그런데 실제 졸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제 생각은 실제 좋은 건 아니야. 술 한잔 먹고, 왜냐하면 이 속에서 내가 신선이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신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에 그랬다는 건데 뭘 하겠어요. 오늘 밤 꿈에 저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거든요. 그대가 지난밤 내 꿈에 하지 않고 제가 내 드림월드에 방문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내 꿈에 나타났더라. 좋다는 말이죠. 제 아내에게 했어요. 꿈에 한 사람이 날다려 이런 말이, 잠이 잠깐 들었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하느냐? 그대를 내 모르랴. 이게 지금 꿈에 어떤 사람이 송강정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대를 내가 모르랴. 상계의 진선이라. 바로 천상세계에, 옥황상제가 사는 그 천상세계에 진짜 신선이다. 그러니까 꿈에 어떤 사람이 송강정철에 보고 그랬다는 거야. 너 신선이야. 진짜 신선이야. 옥황상제가 사는 천상세계 신선이야. 황정경 일자를 어디 그릇 늙어두고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라난다. 황정경은 옥황상제가 있는 그 천상세계에는 신선들이 살잖아요. 그 신선들이 매일 이 황정이라는 이 뜰정자잖아요. 황정이란 이 뜰에 모여서 황정경이라는 경전을 읽어요. 아마 이제 잡념을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읽다가 글자 한자라도 틀리면 인간 세계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옛날 이태백이 자기가 적선을 했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난 신선을 적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옛날 이태백의 식구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신선적 풍모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신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자기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지면서 요새 말하면 맛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대를 내모르라 상계의 진선이라. 황정경 일자를 어찌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느냐? 너 옛날 진짜 신선이었는데 어쩌다가 그 황정경 글자 한자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그 적선, 그 신선 노릇하면서 우리를 따르느냐? 이렇게 꿈에 누가 자기에게 했단 말이에요. 적은 덧 가지, 아직도 꿈이에요. 적은 덧 가지마오 이술 한 잔 먹어보. 북두성 기울여 창에서 부어내어 저먹고 날 먹여날 서너 잔 거부르니 화풍이 습습하여 양액을 취하더니 구만리 장공에 적이면 날이라라. 잠깐만 가지마. 적은 덧 가지마. 잠깐 가지 말고 여기 있으시오. 이술 한 잔 먹어보. 이제 술을 저 이제 권하는 거예요. 북두성, 북두칠성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북자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케일이 너무 큰 거야. 그 북두성을 기울여서 창에서 그 동해 푸른 바닷물을 막 푼 거예요. 술을 먹는데 보통이 아니죠? 이 북두성을 기울여서 창에서 떠서 자기가 한 잔 먹고 나를 먹게 하니까 그래서 서너 잔 거듭 먹고 나니 술이 근하게 취하겠죠. 아니 북두성을 기울여서 창에서 이게 유화주잖아요. 이 술을 서너 잔 먹었으니까 술이 취하지 않겠어요? 그 서너 잔 거울하니 서너 잔 거듭 마시니 화풍이 습성하여 사람은 또 이 좋은 바람이 불어와서 양액을, 이게 이제 겨드랑이 액자거든요. 겨드랑이를 축여더니 구만리 장공에 저 멀리 하늘을 웬만하면 날아갈 것 같다. 너희 술이 취한 거죠. 원래 술이 취하면 나타나는 정세가 있잖아요. 아니 땅이 왜 흔들려? 이놈이 나를 막 박네? 이러면서 흔들리잖아요. 나는 취하지 않았죠. 술이 취해도. 저는 사실 술을 못 마셔요. 저는 주량이 소주 반잔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술을 마시면 소주 반잔. 한 잔을 다 마시면 이성탈출. 그래서 술을 못 마셔요. 하여튼 지금 이제 술을 먹었어요. 먹어서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멀리 장공을 내가 날아갈 것만 같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 구절도 이태백의, 이건 이태백의 시가 아니고 소식의 시네요. 소식의 적벽부란 시에 보면 우하이 등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두자잖아요. 이 날개가 생겨서 꼭 금성,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만 같다라는 식구가 있거든요. 그 식구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술을 가져다가 사해에 보러 나눠 억만창생을 다 지켜맨난 후에 그제야 고쳐 만나 또 한 잔 가질 거야. 지금 이제 술을 한 몇 잔 서로 맞아서 이제 술이 얼큰하게 취하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야, 이 술 내가 가져다가 사해에 보러 나눠 온 세상에, 근데 강원도 관찰사잖아요. 온 세상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어서 억만창생을 다 지켜명군해 모든 사람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때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 그러니까
강원도 관찰서니까요. 내가 강원도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는 그런 농민관으로서의 자기 생각, 애민 정신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학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후공에 올라가니, 이게 올라간 사람은 송강정철이 아니고 신선입니다. 바로 이제 송강과 이야기를 나누던 신선이에요. 말을 마치자 신선이 학을 타고 후공에 올라가니 공중 옥소 소리, 옥쇼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공중에서 옥피리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젠가 그젠가 비몽사몽간이라는 말이죠. 지금 이제 꿈을 꾸고 있으니까 비몽사몽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중에서 옥피리 소리가 사실 들린 건 아니고 바람 소리예요, 바람 소리. 그 바람 소리에 지금 막 잠이 깨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이제 옥피리 소리라고 표현한 거죠. 공중 옥쇼 소리에 어제런가 그제런가, 아래아가 있으면 아라 하면 되니까 아 뒤에 이 몸이 있으니까 레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나도 잠을 깨요. 이제 잠이 깼습니다. 나도 잠을 깨요. 파다할 국어보니, 파다할, 이 단어는요, 그 파다란 말은요 15세기에는 파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15세기는 바랄이랬어요. 바랄이라 했는데 16세기 접어들면서 바다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랄하고 바다하고 어느 쪽이 발음이 쉽죠? 바다가 쉽죠. 이 언어는 그 경제성의 원리가 있어서 이중모음은 단모음으로 발음하기 쉬운 걸 선택하죠. 이런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랄이 없어지고 바다가 살아났어요. 그 우리 국어가요 아주 큰 말입니다. 혹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의 숫자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은 언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어 언중의 숫자가 그 세계 여러 언어 중에 몇쯤 될까요? 이 지구상에 내려간 6천 개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어디쯤 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애국심을 넣어야 됩니다. 찍어서.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답은 없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방송사고로 납니다. 예. 한국어 언중의 수위는요, 세계 12위입니다. 대단하죠? 눌러야 됩니다. 이때 눌러야 돼요. 13위는 어느 나라 말이냐?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는 7,200만이고, 한국어를 쓰는 사람의 언중은 7,500만. 이게 2000년도에 나온 세계 언어서전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굉장히 큰 말입니다. 괜히 어렵지 않은 영어 쓰려고 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한국은 세계 10대 강국으로 아주 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영어를 못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돼요. 공항에서 한국어를 말하면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 들어줍니다. 우리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넘보지 못해요. 우리가 당당하게 한국어를 말하는데요. 동해시 시내에서 외국인을 만났어요. 얘가 영어로 길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영어로 충분히 타고날 수 있는데 일단 당황하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저씨는 방법, 우리말로 하면 돼요. 영어에는 뭐 높낮이가 없으니까 너 지금 뭐 물었지? 길 물었어? 어디 가려고? 이렇게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말하면 얘가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당황시키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을 때 그 아주 쉬운 단어 한두 개만 얘기하면 얘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바이 택시 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잠이 깼어요. 바다할, 이 바다, 요거 이제 바다라는 말은 뒤에는 히읗이 따라다녔어요. 바다를 구워보니 깊이를 모르가니 가인들 어찌할라. 바다 저 깊이를 모르는데 저 바다 끝이 어딘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망경청파가 흩어져 있는 그 망양정의 앞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 명월이, 달빛이, 그 밝은 달빛이 천산 만나게 온 세상에 안이 비친 곳이 없다. 이 명월을, 달빛을 임금의 은총이라 생각하면 그 임금의 그 은총이 온 세상에 두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3, 5, 4, 3 적어놨어요. 3, 5, 4, 3 어디 들어본 그 음수이죠? 어디 나오죠? 시조죠. 시조의 마지막 시행과 가사의 마지막 시행은 3, 5, 4, 3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도록 지어진 가사를 우리가 정격 가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격을 잘 맞췄다는 거죠. 조선 후기가 되면 평민 가사들이 막 나옵니다.
양반하고 평민의 차이는요, 양반은 격식을 차리고 평민은 자유분방하죠. 그러니까 이제 평민 가사가 나오면서 이 율격이 많이 끼어지죠. 그때는 이제 합격 가사, 평민 가사 이렇게 말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관동별곡의 삼척 죽서류에서 울진의 망령전까지의 송강 정철이 느꼈던 그 감흥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직접 가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송강 정철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목민관으로서의 자기가 해야 할 포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제 이분이 말하는 건 바로 선우후락. 먼저 백성들을 걱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즐기겠다.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이슬을 가져다가 사해에 고르나노 억만창생을 80개 명을 해요. 그때 고쳐 만나 또 한 잔 가졌고요. 내가 온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한 다음에 그때 내 개인 즐거움을 즐기겠다는 그 애민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죽서루를 사실 먼저 가야 되는데 이제 여정상 바로 저 밑에 제일 먼 월성정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월성정, 망향정, 죽서루 이렇게 둘러볼 텐데요. 거기에 이제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으면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있으면 그때는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는 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수많은 문화상품권은 버스 안에서 아주 쉬운 초등학교 학생도 맞힐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를 내서 그 문제를 맞히는 분들에게 이 문화상품권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관동평의 가치와 문학이라는 주제로 좋은 강의를 해주신 여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회 문학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동팔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시인 묵객들이 그 절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문들을 읽기도 하고 문학 작품들을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동팔경과 관련된 그런 그 시문 또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옛 소년들이 느꼈던 그 아름다움에 대한 흥취를 다시 한번 되살려보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